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철입니다. 네, 오늘도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너무 뜨겁네요. 나 지난 월요일날 가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잘 갈 겁니다 했는데 미국 시장은 빠지고 있고 한국 시장 올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미국이 급등할 때도 한국은 뭐 조용했잖아요. 어제였나요? 그제는 일요일 지난주 한번 세게 올랐을 때는 지난주였나요? 네. 예, 뭐 오늘은 미국이 조용한데 한국만 네. 좀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또 2차 전지가 예, 하루 쉬었다가 엄청나게 또 예, 폭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코스피도 0.6% 정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1.7% 정도 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천억대 순 매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만 3천억 매수했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한 1,7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환율은 뭐 1,310원, 어제보다 조금 하락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유가는 여전히 81불 조금 넘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상승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덴티움이 5%, ST 바이오센서가 3% 올랐습니다. 오늘 뭐 덴티움, ST 바이오센서 올랐지만 뭐 의료기기 업종이 오늘 특히나 좀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 그러니까 그 2차 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네. 헬스케어도 살아 있고 네. 조금 넓은 의미의 헬스케어도 살아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뭐 좀 환율도 좋으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수출 잘하는 의료기기도 굉장히 좋고 요즘에 또 마스크 벗고 다니다 보니까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원텍도 오늘 6% 상승, 제이시스 메디칼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 섹터도 포스코 퓨처엠이 3% 상승하면서 2등 기록했고요. 전기전자에서는 거의 뭐 2차전지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 SDI가 네. 7%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4.6%,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여기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롯데한테 인수되면서 바뀐 것입니다. 2.4% 상승했고 삼성전기가 오늘 4%대 상승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도 3%대 상승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0.5% 상승. 여기는 뭐 조금씩 희한하게 가네요. 네. 하이닉스는 0.1%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뭐 자동차 섹터가 일단 괜찮았고요. 예. 부품주들 중에서도 SL은 거의 9%대, 예. 화신 명신산업 3%대, 현대위아 2%대, 현대차랑 기아가 1.6%, 1.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신고가 수준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 우주도 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방산주들도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종이목재 섹터인데요. 어제까지 많이 급등했던 영풍재지가 오늘은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무상증자도 결정을 했더라고요. 자사주도 지난주에 하고. 네. 네, 그리고 섬유유복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FNF가 2% 하락, 뭐 BYC, 한세실업, 한섬도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는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한전 KPS가 오늘 원전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네. 현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DLENC가 1% 내외로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에코프로가 8%대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이 4%대 상승했는데 네. 어제 삼성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 네. BM을 지분을 들고 있는 지주사인데 보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 가치 합산한 거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지주사 시총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네. 에코프로는 오히려 20%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지적이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리포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에코프로의 사업 보고서상 사업 목적은 자회사 관리 등 투자 사업이고 지주사인 만큼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보유한 지분 가치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는 게 보통인데 보통의 지주사가 3에서 50% 정도 할인을 받는 반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지분 가치를 고려해도 20% 프리미엄을 오히려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이 분할 이후에는 보통의 지주사처럼 30에서 한 70% 수준 할인을 받았었는데 3월 들어 급등하면서 오히려 프리미엄까지 받게 된 상황이고요. 예. 이외에 비상장사에서 이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 또한
그렇죠. 부담스럽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네, 이 비상장서 때문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 전구체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화리튬 임가공하는 이런 그 자회사들도 제품 대부분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제조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 매출이 주력이다. 그래서 네. 이거를 뭐 따로 같이 선정하기에는 좀 그렇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개월간 자회사들이 주가 급등하면서 에코프로도 이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만큼을 반영해서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를 했고요. 현재 주가가 50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투자 의견도 그래서 이제 하향으로 홀드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에코프로가 프리미엄? 비싼 거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하수였어요. 오히려 옆 동네에 비슷한 회사가 있잖아요. 네. LNF 지분을 갖고 있는 세로닉스. 네. 이거는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나?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할인을 받고 있네. 보통의 지주사 같네. 네. 이거 사야겠다. 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오늘 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세로닉스는 LNF 지분을 14.4%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 지분 가치를 보면 1조 7천억 정도입니다. 네. 현재 시총이 한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할증이 아니라 굉장히 할인을 받고 있고 만약에 이 에코프로처럼 20% 할증을 받는다면 세로닉스 시총은 2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7천억에서 2조까지 상승률이 200%라서 이게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다 네. 쏠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에코프로가 비싸다라는 리포트를 보고 세로닉스로 수급이 쏠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2차 전지 없으면은 거지죠. 벼락거지. 어제도 뭐 갔는데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 알려달라고 그래 놓고. 그럼 나한테 못하러 물어봤어.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삼성증권에서 아마 자료를 추출한 것 같은데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그 강남에 사는 여성들 그 중에서 자산 1억 원 이상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이 2차 전지에 몰빵이 돼 있다. 그래서 네. 올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럼요. 좀 네.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한 300% 정도 수익 안 났으면은 명함 내밀기 어려워요. 네. 적어도 50에서 100%는 수익이 났어야 돼. 올해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수익이 났다면 50에서 100%. 그래서 저는 그냥 쭈그러 있기로 했어요. 네. 50에서 100%도 뭐 에코프로 없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50에서 100%는 수익이 났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럼 뭐 2차 전지 일부를 심고 있든 몰빵을 친 사람이야 뭐 300% 전년 대비 낮지만 몰빵을 안 친 사람 일부는 갖고 있었던 사람도 막 50에서 100%좀 나야 나 수익률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 10% 났어 20% 났어 뭐 이래가지고는 어디서 명함도 못 꺼냅니다. 예, 지금은. 네. 네. 그 정도로 뜨거운 장입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SKC의 자회사 SK 넥실리스도 테슬라의 10년 동안 동박을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매경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뜨거웠다가 상승폭은 조금 낮아졌는데요. 네. 이 100% 자회사입니다. 근데 테슬라 구매 담당 임원과 계약 관련 회의를 했고 최소 1조 원 이상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동박은 이제 IRA 세부 지침을 보면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SK 넥실리스는 현재 정읍에서 가공 중이고요. 그래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좀 관심을 보인 것 같다. 이런 보도였고요. 뭐 만약에 테슬라의 자체 공급을 하게 된다면 오스틴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공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업체를 거쳐서 공급한다면 뭐 파나소닉, LG엔솔, CATL을 통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다 여기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여가지고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SKC는 현재 북미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SKC는 근데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장 초반에는 좀 급등하더니 조금 낮아졌네요. 그래서 뭐 동박도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다 같이 오늘 2%대, 4%대 덩달아 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예. 2,000원지는 뭐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이쪽에 8년 동안 4천억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몸 안에 있는 이 미생물 그리고 이 생태계를 뜻하는 바이옴을 합친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이나 그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몸무게 70kg 정도인 성인이 38조 개의 미생물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각자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뭐 건선, 아토피, 비만, 대장염, 뭐 심혈관 질환 이런 다양한 질환이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도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 주요 연구 목적이라고 하고 작년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이 좀 커졌는데 향후에는 좀 헬스케어, 식음료, 화장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 바이오협회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여러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뭐 정부가 8년 동안 4천억 정도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울증, 조현병, 자폐증, 파킨슨병 이런 것도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생기는 장애인 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급도 좀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세미나에 뭐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산업부 관계자로 참석을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 시장은 올해 한 1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데요? 굉장히 크죠. 15조가 아니고? 네. 근데 작년만 19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이미 100조 원은 넘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굉장히 좀 커진 시장이긴 한데 네. 이제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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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보도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숫자가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할 때 시장 규모에서 출발을 하는 그게 좀 큰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치료제가 마땅히 뭐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이제 여러 질병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를 좀 접목을 할 수 있어서 시장이 더 커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CJ 바이오사이언스,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런 데가 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인데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상한가도 갔고요. 다른 두 회사는 뭐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상한가가 나오더니 대단하네. 네. 예. 그리고 현대기아차 3월 판매량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네, 간단히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언급을 해드리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량이 한 41%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해외는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국내는 25% 증가, 해외는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국내 판매가 굉장히 3월달에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국내는 18% 정도 상승했고요. 해외는 9%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재고는 적정 재고 수준이 보통 3.5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1.3개월 정도로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시장 인센티브는 현대차가 조금 늘었습니다. 1,083불 정도로 전년 대비 한 6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아는 현대차보다는 많이 낮네요. 755불.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오히려 감소를 해서 기아는 여전히 뭐 인센티브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평균으로 보면 1,529불입니다. 전년 대비 한 3.5% 정도 증가했는데 여전히 현대차가 뭐 전년 대비 많이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북미 시장이 가장 이 매출 비중이 큰 시장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인 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현대차에서 판매 목표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와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는데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연초에 발표한 이 공격적인 가이던스가 달성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도 굉장히 수출 기업 측면에서는 예상하지는 못했던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해서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요. 네. 오늘 했던 언급이 2030년에 글로벌 430만 대를 판매하겠다. 친환경차 비중은 55%를
목표로 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55%면 238만 대 정도를 친환경차로 팔겠다라는 거고요. 1년 전에 발표한 수치보다 오히려 전체 판매 대수는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친환경차는 15%대 정도 증가했으니까 네. 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현대차 판매량을 보면 3월달 들어서 해외보다 국내가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따라 나오는 현상이 국내 지금 신차 대기 기간이 많이 길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4개월 전인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올해 4월 들어서 4개월 만에 대기 기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아이오닉 6는 18개월에서 2개월로 이건 뭐 거의 이제 바로 나오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아이오닉 5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반토막, 아반떼 가솔린은 9개월에서 3개월로 뭐 3분의 1 토막,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20개월에서 12개월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기 차종이었던 뭐 투싼 하이브리드도 13개월에서 10개월, 산타페 가솔린 8개월에서 2.5개월, 뭐 GV70 이런 것도 16개월에서 7개월, 네. GV60은 12개월에서 3개월, 굉장히 빠르게 단축이 되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이 반도체 수급난 해소로 생산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급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죠. 이 중복으로 신청했던 수요, 한창 이 차가 없을 때 여기저기 막 신청을 했던 게 조금 이제 해소가 되는 거, 그리고 할부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금 매수를 취소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네, 만약에 근데 공급 증가 영향이 크다면 반도체 해소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차를 공급해줘서 그게 이 기간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겠네요. 회사 측의 가이던스처럼. 근데 이제 수요 감소 영향이 좀 크다면 하반기쯤에는 좀 재고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들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할부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게 또 다시 많이 낮아져서 이 차량에 대한 구매 수요도 최근에 좀 많이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K카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금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1월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한 2분기부터는 좀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네. 예, 실적 반등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했는데 여기 신차나 중고차나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좀 하락 구간으로 가는 거는 차량 수요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는 너무 잘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판매가 지금 약진하면 현기차를 합산하니까 혼다를 넘어서는 옛날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장 상황 좋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받을 때까지 가려면 전기차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